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에 드릴 말씀은요, 세력이 강한 오행 혹은 십성이 되겠습니다. 실은 오행 혹은 십성이 아니라 어떤 오행은 어떠한 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가 되겠죠. 우리가 명리 공부를 할 때 세력이 강하다, 약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그러면 세력이 대체 어떤 게 강한 것이냐, 개수가 많아야 되냐,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몇 개 이상이면은 3개 이상이면은 2개 이상이면은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뭐가 세력이 강한 거고 뭐가 약한 건지 이렇게 구분하시는 걸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는요, 월지가 가장 강한 공간입니다. 월지 중심. 그래서 월지에 어떤 세력이 있는가, 예를 들어 볼게요. 월지에 묘목이 있다. 그럼 이것 자체만으로요, 이 목의 세력이 대단히 강한 게 되어버립니다. 물론 이런 상태인데 만약에 주변에 금이 전부 다 금이 있다. 그럼 우리는 또 말을 달리 해야 되겠죠. 이 월지가 가장 힘이 강한 공간인 건 맞으나 전부 다 이렇게 금만 자리를 잡고 있다면요, 이때는 이 묘목을 두고 세력이 강하다, 힘이 좋다 이렇게 논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유동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명식은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되어 있지는 않고요. 이를테면은 신유 그리고 신유. 자, 이렇게 보면은 얼핏 보면은 나무가 하나만 보이고 금이 대단히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럴 때에는 목의 세력이 강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해묘미 목국이라 그러죠. 근데 옆에서 해수가 묘목을 이렇게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또 나무가 강하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을목이 이렇게 떠 있다, 그럼 말 다 한 거죠. 목의 세력이 대단히 강한 거고요. 오히려 요 금은 조금 짓눌려 있다 라고 판단하셔도 되시겠습니다. 또 다른 경우 한번 볼까요? 진토가 이렇게 월지에 있고요, 연주에 술토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럼 얼핏 봤을 때는 진술충 그래가지고 세력이 비슷한 걸로 보이겠지만, 제가 앞서 월지 중심이라고 말씀드렸죠. 진토의 세력이 훨씬 강한 거예요. 그럼 요 안에 을, 개, 무가 있죠. 그리고 술 중에는 신정무가 있습니다. 그럼 말 그대로 을목, 금극목이지만 이 경우에는 금극목이 아닌 거예요. 월지의 세력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목으로 인해서 금이 좀 짓눌린 거고요. 개수로 인해서 가뜩이나 수극화잖아요. 화가 짓눌린 거예요. 물론 이 무토를 갖고 논할 수도 있지만 그럼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평면적으로 보면은 진술충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이 신금과 정화의 세력이 조금 짓눌려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힘이 집중되어 있는 공간. 월지 중심이 아니라 힘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 어딘지를 판단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월지 중심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월지가 가장 힘이 좋은 공간이기 때문에요. 자,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봐 드릴게요. 자, 예시의 명식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당연히 월지 중심으로 보게 되면은 자수, 수기운이 대단히 강하죠. 그리고 이렇게 수가 위로 올라와 있으니까 월지 중심으로 봐도 수기운이 가장 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여기다가 경금을 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 그냥 수가 많은 게 아니라 경금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금생수, 금생수 하면서 이 수기운의 힘이 대단히 집중적으로 몰리게 된단 말입니다. 네. 그럼 뒤에서 이렇게 강하게 밀어주게 되면요, 얘는 세차게 흐르는 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앞서 임수만 2개를 썼을 때에는 세차게 흐르는 물이 아니라 그냥 물이 많다예요. 그러니까 정체되어 있는 물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다 경금을 이렇게 넣음으로써 대단히 세차게 흐르는 물이 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임수의 힘이 집중이 돼 있죠? 이렇게 임수의 힘이 집중돼 있으면요,
그 다음 오행의 기운을 계속 낳습니다. 기운을 낳는다. 자, 그럼 임수의 다음 오행은 수생목이니까 목의 기운을 계속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무토일간 입장에서 간목은 편관이 됩니다. 자, 이 편관이라는 녀석은 일간을 극하니까 우리가 좀 위험한 녀석으로 보죠. 그런데 연간에서 간목의 기운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일간하고 거리가 대단히 멀죠? 그럼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게 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단히 명예롭다, 관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제가 처음에 예시를 들었던 임수만 이렇게 있다. 그럼 정체되어 있는 물이죠. 세차게 흐르는 물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간목의 기운을 만들어낸다라고 보는 게 어렵습니다. 대신에 물의 양은 더 많죠. 물의 양은 더 많기 때문에 만약에 대운이나 세운에서 경금이 들어온다. 그럼 이 경금이 이 두 개의 임수를 대단히 강하게 밀어주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때는 더욱 강력한 간목이 진짜 이따만한 간목이 만들어지겠죠. 그런 차이가 있다. 즉 힘이 집중되어 있는 곳도 대단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또 들어봐 드릴게요. 무오년생 그리고 또 무오월 또 뭘로 할까요? 병자일 그냥 여기까지만 한번 써볼게요. 자, 이 무토의 근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은 뿌리를 뜻하죠. 어디에도 없는데 화생토를 강하게 해주고 있죠. 그럼 지금 이 명식은요, 또 여기서도 화생토를 해주고 있고요. 이 명식은요, 무토의 힘이 집중되어져 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전에 앞에서 배운 것처럼 강하게 밀어주고 있죠. 생해줌으로써. 그러면 이 무토는요, 경금의 기운을 계속 만들어내겠죠. 토생금 이런 식으로요. 왜? 밀어주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화가 없고 그냥 진토들만 있다. 진토가 있게 되면요, 저 무토의 근이 있는 건 맞아요. 네. 그리고 뭐 우리가 12운성적으로 관대지라고 하니까 요 뿌리가 이제 있고 강하다고 보는 건 맞습니다. 다만 밀어주는 세력의 힘이 너무 약하죠. 그럼 이 경금을 만들어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이 무토 자체가 힘이 좋은 거다. 다만 운에서 화기운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무토를 강하게 밀어주니까 그때는 경금을 더 탄탄하게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다른 예시 한번 들어봐 드릴게요. 간목이 여기에 있고요. 갑자, 그리고 유, 개유. 자, 이런 명식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간목의 근은 어디에도 없고요. 나무에 반대되는 계절인 가을이 오히려 그 월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유심히 보시면요, 금생수, 수생목으로 이어지게 되죠. 여기서도 수생목으로 이어지게 되겠고요. 그러면 이 간목은 대단히 힘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힘이 집중되어 있다. 자, 이 경우도 보시면요, 우리가 개수를 갖고 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단번에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형태만 보더라도 간목의 개수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지만 금생수, 수생목으로서 간목의 힘이 집중되어 있죠. 게다가 수생목으로서 강하게 밀어주게 되니까 이 간목은 또 병화의 기운마저도 계속 뱉어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월지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힘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말 그대로 통근되어 있는 천간이 힘이 좋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분이 오화를 가지고 있는데 연간에 기토가 있으시다. 그럼 오중에 지장간에 기토가 있죠? 이 기토가 이렇게 하늘로, 천간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더란 말입니다. 자, 그럼 이 기토가 대단히 힘이 좋다, 세력이 강하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법하다라는 거죠. 또는 여기에 자수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임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자중에 임수의 근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또 요 임수가 이렇게 천간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임수도 힘이 대단히 좋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실제로 이런 형태가 있다면요. 어떨 때가 더 힘이 좋은가? 누가 더 힘이 좋은가? 이 둘 중에서 당연히 월지천간으로부터 올라온 요 기토가 훨씬 더 힘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가장 세력이 강한 공간이 월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이 일지이기 때문에 물론 이 임수도 힘이 약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힘이 강하겠죠. 일지로부터 올라왔으니까요. 하지만 월지로부터 올라온 기토가 일지로부터 올라온 임수보다는 힘이 더 강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봤을 때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월지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두 번째가 뭐였죠? 세 번째가 통근. 두 번째가 힘이 집중되어 있는 곳.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추려서 힘이 강하다, 세력이 강하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자칫 개수로 따졌을 때 판단을 잘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만약에 어떤 분이 축월생이에요. 축월생이고 뭐 개축월주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미, 정사, 그리고 정사. 자, 얼핏 보면은 화의 개수가 대단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화가 중심 세력이고 화가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화가 강한 건 사실이에요. 화 개수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제 영상에서 자주 언급드리는 개념인데요. 이 명식은 어디까지나 축월이라는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단 말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아주 추운 겨울인데 그 안에서 뜨거운 손난로를 갖고 있는 느낌이랄까요? 그럼 뜨거운 손난로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이 여름이다. 그리고 한겨울에 막 눈발이 이렇게 휘날리는데 뜨거운 손난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와, 이제 여름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겠죠? 네, 그래서 단순히 개수만 놓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 월지를 배제하고 특히 겨울생이나 여름생 같은 경우에는 그랬을 때 잘못된 연산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잘못된 연산이라고 하는 거는 화기운이 너무 많다. 화기운이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은 이 화를 좀 죽여야 된다. 그래서 수기운이 들어와야 이 사람한테 길하다. 화기운을 좀 눌러줄 수 있게 수국화니까요. 근데 이런 명식이 수기운이 들어오면 대단히 힘들어진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쉽게 말씀드려서 한겨울에 내가 손난로를 가지고 있었는데 눈발이 막 미친 듯이 휘날리는 거예요. 또는 막 비가 내려요. 그럼 이 사람이 좋다 그러면서 손난로를 다 꺼뜨릴까요? 아니겠죠. 이렇게 조금 자연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에 빗대어서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답이 좀 금방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단순히 개수가 많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게 되면은 문제가 좀 있고요. 근데 제가 앞서서 화가 강하다라는 게 어떤 부분에선 틀린 말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한겨울이지만 한겨울은 화기운이 힘을 발휘하기 어렵죠. 그 한겨울이지만 그 안에서 열기도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말이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의 세상은 겨울이지만 그 안에서 내가 이것을 뚫고 헤쳐나갈 고군분투할 수 있는 그러한 열기운이 강하다. 딱 이 정도로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너무 뜨겁다 이게 아니고요. 너무 뜨겁다 이건 틀린 거고요. 한겨울인데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한겨울인데 그 안에서 내가 헤쳐나가고 고군분투할 수 있는 열기운은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요. 우리가 그 어떤 하나의 세력이 강할 때 개수를 갖고 따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실제로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 개수를 놓고 이제 따지는 경우에는 정말 명리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들 말씀을 주시는 걸 거세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배우는 것도 틀리지는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을 배우시고 나면은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볼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통근의 개념이라든가 그리고 힘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라든가 월지를 통해서 내가 어떤 세력이 강한지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잊지 마세요. 월지가 뭐 진월이다. 그럼 진이라는 세상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요 안에서 내 사주 팔자가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왜냐면 월지는 내가 태어난 공간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